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자,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미국 시장에서 최대 수출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려 21.6%나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은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정말 2021년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2022년에는 자동차 종목들이 또 올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힘든 시장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마감 2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시장 점검과 테마를 알아보고 그리고 종목 소개도 해주시는 시간이죠. 최재원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이 항상 2,960포인트 코스피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2,960포인트 저점이 깨졌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2,960을 이제 무조건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네네.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이게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갈지 아니면 이대로 3,100을 먼저 돌파하러 갈지의 기준점은 2,960이다라고 말씀을 여기서부터 드렸었고요. 2,960을 네. 지키고 반등하나 싶더니 이게 반등을 할 거였으면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네. 못하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5대5였다가 7대3이었다가 이제는 뭐 8대2, 9대1까지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차트를 완성하러 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분명히 이제 방송을 매일매일 시청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잘 하셨길 바라고 예상대로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갔으면 당연히 내려야 되고요. 내리면 아마 이런 쌍바닥 테스트를 하러 올 거예요. 쌍바닥 테스트를 하러 올 거고 온다 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점을 깨트리기보다는 아마 지키면서 쌍바닥을 다 오기보다도 한 여기 위쯤을 지키면서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전에 제가 여기 한 3,000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들 지금 손을 안 내시면 정리하시고 테마주들 위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까지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까지 코스피가 한 상승률을 한 1.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 중요한 날 1.5%를 아래로 빼버리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겁내기보다는 이런 좀 횡보 장에서 그래도 쌍바닥을 테스트하고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편하게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테마주들 좀 매매하시다가 바닥권 와서 이제 쌍바닥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양이 얼굴이 완성되는 것 같다 싶으실 때 오히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증시가 오를 때는 반도체다. 반도체 관련주들 좀 담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테마주들 매매하시고 다음 주 한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다시 좀 대형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되는 자리는 2,910 아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 2,910이 살짝 깨졌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를 좀 기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오히려 좀 올해 증시가 한눈에 보여요. 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다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사실 여기서부터죠.
계속해서 이 증시의 흐름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 못 피하신 분들 없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대형주를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금의 시장 충격이 조금은 괜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궁금한 게 2,910포인트 정도의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쌍바닥이라고 본다면 2,822포인트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드린 말씀 2,910이 깨진 시점에 깨질 시점에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2,910이 깨지 이렇게까지 내린 이상 2,910은 한번 깰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바닥은 2,822죠. 네. 그러니까 2,910이 깨지면 거기서부터 대형주들을 매수를 고려해 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코스피 지수 포인트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최재원 의원님 믿고 따라오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테마는 어떤 것들을 보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대선과 2차 전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테마인데요. 사실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급등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계속 고라고 봐야 될지 스톱일지 궁금한데 위원님 고일까요? 대선 스탑일까요? 테마로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고죠. 증시가 네네. 어려우니까 또 이런 수급이 확 몰려버리잖아요. 이런 맞아요. 테마주로. 그렇기 네. 때문에 증시가 어려울 때는 항상 테마주가 강하다. 근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대선 테마가 그냥 대선 테마를 오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상위권을 보면 대선 테마가 다예요. 그냥 거의 다 맞아요. 대선 테마다 네. 보니까 오늘도 안 들고 나올 수 없고 어제랑은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어제랑은 좀 변한 게 있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재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했죠. 신지혜 영입했던 신지혜도 내보내고 김한길도 내보내고 하면서 선대위를 해체를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게 이게 악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를 한참 앞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선거 기간이 지나고 선대위가 활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선대위가 잘 못한 겁니다. 잘 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죠. 이게 팩트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약간 박빙이었었지 않았나요? 아니, 그런데, 원래 네. 이제 딱 시작을 할 때 한 10%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 처음에는, 있었고, 초반에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역전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만든 거는 지금의 네. 선대위가 잘못을 한 거고, 최근에 신재 영입부터 논란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이 선대위를 해체했다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포기했으면 선대위를 그대로 뒀겠죠. 근데 승부수를 띄운 게 기존에 잘못했던 선대위를 해체하고 본격적으로 좀 공략에 나서 보겠다. 이제부터 좀 바뀌어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은 사실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나 이제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도와주겠다. 이준석 당대표랑 함께 으쌰으쌰 해보겠다. 이게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교체된다고 하면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아마 홍준표를 엄청 싫어할 거예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뭐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안철수, 네. 홍준표였죠. 둘은 그러네요. 절대 같이 안 갈 거예요. 절대 같이 안 가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만 없었으면 자기가 대통령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화합하는 일은 없을 거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로 교체가 된다고 해요. 후보 네.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안철수, 홍준표, 이재명. 지난 대선이랑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만약에 교체가 된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홍준표 후보 관련주, 안철수 후보 관련주를 볼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관련주를 봐야 돼요. 사실상 지난번 데이터를 봤을 때 당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표가 분산이 되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해보면 지지율을 될 딱 것 같아요. 단단하게 가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은 합쳐질 수 없는 지지율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절대
절대 안 할 거고 지난 대선에서 어느 정도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오히려 두 후보 관련주는 더 조심해야 되고 네. 지금에 와서는 지켜봐야 될 거는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랑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래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두 후보의 관련주를 봐야 될 거고 이번 선대위 해체가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후보의 악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와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 원점으로 돌아가서 두 후보의 관련주들을 조금 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안철수 후보의 관련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타났고요. 조금 더 이제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준표 관련주, 안철수 후보 관련주 말고 이재명 관련주와 윤석열 관련주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재명 후보 관련주는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죠. 밀리지도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일성건설. 안 밀리죠? 밀릴 리가 없죠. 지금 뭐 지지율도 다시 역전했고 최근에 이런저런 유튜브 프로그램들에 나오면서 2030의 마음을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고 있다. 이전부터 제가 2030의 표가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 고정 지지율은 비슷하고 2030의 표심이 앞으로 갈라놓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재명 캠프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략을 시작했고요. 그게 지지율 상승 역전까지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좀 잘 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주가에서도 나타나죠. 주가에서도 나타나고 SG세계물산이랑 일성건설 두 개 볼 수 있겠는데 SG세계물산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 관련주인데 일성건설은 꾸준히 올라와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SG세계물산은 좀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장대형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 진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찾아오지 못하고 정말 만약에 후보 교체 같은 게 일어난다면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번 판을 흔들어 보려고 선대위를 해체하는 과감한 수를 둔 거예요. 과감한 수를 뒀으니까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주가의 흐름과 차트를 좀 보면서 만약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트는 미리 봐둬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지율 흐름이 좀 다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탄다 할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애니능률이랑 노르페인트 정말 많이 있지만 네. 이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지율 처참하죠. 정말 큰 격차로 이기고 있던 10몇 % 차이가 났어요, 처음에. 네.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왔을 때 이재명 후보를 한 12% 차이로 앞섰는데 그게 완전 역전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선대위 해체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진다면 윤석열 후보 관련주인 노르페인트가 빠졌을 때 지금은 안 좋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네. 13,000원을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당장에 큰 반전이 안 일어나서 쭉 빠진다 하면은 11,000원부터 1,500원 부근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아마도 큰 악재가 없는 한 정말 갑자기 대선 안 하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여기는 지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지율 반전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부근부터 11,0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는 따로따로 놔두시고 두 개의 지지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지율 흐름입니다. 숫자 싸움이고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지지율의 흐름을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항대를 오늘 맞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졌는데 이 8,600원 부근에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지지라인까지 내려와서 윤석열 후보의 관련 지지율이 좀 반전을 다시 보인다. 다시 네. 한번 상승세를 탄다라고 보여지면은 이 자리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후보 교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일성건설과 SG세계물산 그리고 여러 정책 관련주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네.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정치 공학이라고 하나요? 지난번 대선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현재 지지율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예요. 숫자고 결국 차트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렇게 대선 테마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로 이재명 후보 관련주, 윤석열 후보 관련주 다시 이렇게 두 인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면 원래 이런 이슈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차트로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차트로 보자면 어떤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나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제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자리까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아까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보여드렸으니까 이 두 후보 그러니까 대선은 사실 차트로만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특히 대장격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다만 조금 더 내려오면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는 관점과 이번에 선대위를 해체했다는 관점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지지율 반전이 일어날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보 교체는 사실 안 할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겠다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져놓고 이번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거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교체는 없을 거고 이제는 안철수 대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갈 텐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변수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변수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철수, 홍준표는 단일화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지율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선 테마들 차트가 다 괜찮아요. 다 괜찮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증시가 안 좋을수록 계속해서 좀 수급을 받을 거고 각 후보의 이슈나 지지율 따라서 얘가 올랐다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후보의 종목들을 다 뽑아놓고 차트상 지지라인을 좀 보면서 지지율 흐름이랑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대응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테마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워낙 계속 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인지 스톱인지 지금 또 고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잠깐 스톱하자. 그래요? 네, 잠깐. 2차 전지에 대해서 2, 3일? 스톱이 나왔습니다. 2, 3일 정도는 2, 3일 정도? 스톱을 하자. 네, 이게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이번 주 정도까지 잠깐 보자.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네. 이게 LNF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애초에 내려왔던 악재가 뭐였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의 악재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전기차의 대장인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제가 2차 전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때 무슨 관점이었냐? 지분 다 팔았다. 악재 해소다. 반등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왔죠. 올라왔고 근데 최근에 또 나스닥이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도 많이 빠지고 있고 어제인가 그제쯤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좀 크게 내면서 크게 웃돌면서 상승세를 보이나 싶더니 지금 나스닥 자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도 차트를 비교 분석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쌍바닥을 찍을 때쯤엔 나스닥도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현재 세계 증시의 흐름이 좀 큰 차트로 보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쌍바닥을 찍을 때쯤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때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2차 전지를 들고 왔고요. 네. LNF뿐만이 아니라 세로닉스도 있고요. 한송네오텍, 국보 디자인이 있는데 현재 국보 디자인이랑 한송네오텍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매수 관점으로 가볼 만해요. 현재도 잘 버티고 있고 조금만 내려와도 한 21,500원부터 지난번 만들었던 바닥까지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21,500원부터 한 19,700원까지 분할 접근을 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지난번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왔던 1,690원부터 1,430원까지 여기 구간까지 내려왔다면 매수를 좀 받아볼 만하고요. 마찬가지로 LNF랑 세로닉스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좀 어렵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NF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6만 원부터 14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매수를 받아볼 만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라서 이거를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증시랑도 비교를 해야 돼요. 증시가 쌍바닥을 찍을 때쯤에 LNF랑 세로닉스는 매수를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매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LNF를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증시는 지금 코스피 위주로 봐주셨기 때문에 코스닥 쌍바닥을 바라봐야 되나요? 코스닥은 쌍바닥이 좀 멀었잖아요. 아닙니다. 코스피 그냥 전반적인 증시 흐름은 코스피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따로따로 완전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코스피 차트만 봐드리는 이유도 큰 증시의 흐름은 결국엔 코스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주 증시가 횡보할 때는 코스닥 위주로의 움직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코스피가 밀리는데 코스닥이 혼자 독주를 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시가 흐른다면은 LNF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흐를 거고요. 네. 코스피가 쌍바닥을 찍는 시점에 LNF나 세로닉스 같은 것도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NF 지금 화면 저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주신 부분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16만 원대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지금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19만 8,600원, 5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원까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남았죠.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2, 3일 안에 그 정도 가격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는 매수하기에 베스트인 자리다라고 잡아드린 거고요. 아, 네네. 2차 전지가 또 워낙에 강해요.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올 확률이 있기에 제가 또 다른 기준을 하나 잡아드린 게 바로 코스피의 쌍바닥. 코스피가 2,910이 깨진 시점에서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테마고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예 2차 전지를 이제 대형주와 같은 흐름으로 보시는 건가 봐요. 그런 거죠? 일단은 시가총액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 볼 수는 없고 결국에는 대형주 흐름이라기보다는 테슬라의 흐름이죠. 테슬라의 흐름인데 나스닥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와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가 쌍바닥을 찍을 때쯤에 나스닥도 단기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같기에 테슬라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다면은 2차 전지는 강한 반등세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매수하기 정말 좋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저점에서 사셨다면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 하면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2차 전지 테슬라 계속 긍정적으로 2022년에 봐도 괜찮은 걸까요? 2022년 내내 긍정적으로 보자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안에 하락장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를 코스피로는 그려놨어요. 코스피로는 그려놨고 나스닥으로는 아직 안 그려봤는데 결과적으로 온다면 나스닥도 오고 코스피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도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건 제가 너무 마우스를 급하게 그린 거고 많이 받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죠. 이때는 어떤 종목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네. 종목도 올라가지 못할 거니까 그때 관련해서는 그때 증시 흐름을 또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쌍바닥을 지켜주고 3,100을 돌파할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 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미뤄졌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주가 뭐가 있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백전백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운영 원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 2차 매수까지 유효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자, 지금 포트폴리오 44전 30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을 못 챙겨간 종목만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34개 종목은요, 승을 챙겨갔고요. 14종목 정도만 승을 아쉽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데즈 컴바인,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동국제강, HK 이노엔 기다리고 있고요. 네, 팜스토리,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 아난티 이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인텍과 HMM, 넵튠 이렇게 세 종목도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네, 메타버스 진출이라고 해서 EDGC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백전백승 오늘 종목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죠. EDGC 메타버스 진출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매수가만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잡으면 좋을까요? 이게 분봉을 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네. 보면은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저는 매수가는 항상 현재가로 잡기 때문에 4,455원으로 잡겠습니다. 시장가가 55원인 것 같은데 이 50원이 호가가 줄까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그냥 항상 시장가로 드려요. 항상 시장가로 드리는데 현재 네. 증시가 내일 좀 더 늘릴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현재 제가 봤던 자리보다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꼬리를 한 번 더 달 확률도 여전히 있으니까 뭐 반반해서 지금 들어가고 내일 오전에 다시 들어가는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EDGC는 4,455원의 매수가를 잡아주셨고요. 백전백승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까지 여러분들도 고민해보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 AS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승 아쉽게도 못 챙겨간 종목만 보여드렸어요. 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 챙겨갔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좀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NFC 오늘 한호가 차이로 승을 못 챙겨갔어요. 네. 한호가 차이 14,300원을 매도가로 제시해 드렸는데 250원에서 멈췄는데 이거 그러면 뭐 내일 일단 저항이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내일 승 챙겨갈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 뭐 승 챙겨갈 거니까 두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기다리던 동국제강 갑자기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17,4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이 있는데 여기 부근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내일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든 이러나 저러나 뭐 크게 멀지 않은 시일에 1, 2주 안에 좀 승을 챙겨갈 만한 좀 기대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횡보를 멈추고 돌파를 한번 해줬으니까 지지라인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상승 흐름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빠르게 승을 챙겨갈 거라고 기대를 했던 HMM은 여전히 지지라인 위에 잘 있습니다. 이러다 그냥 한번 툭 올라가면 끝이에요. 네. 이거는 그렇게 승을 챙겨갈 거고요. 네. 사실 좀 기대를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파인텍이 제자리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 1,590원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슈팅을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승을 챙겨갈 거고요. 그다음에 넵튠이 어제 편입을 했는데 네. 좀 테마주 장세가 되면 게임주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파하고 지키더니 밀어버렸어요. 네. 밀어버렸다면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일 테마주의 흐름을 다시 타서 양봉으로 여기를 다시 커버해 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밀릴 확률이 있는데 밀린다면은 뭐 상황 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 안 해도 사실 조정했다가 올라갈 거라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이거 한 3거래일 안에 승 챙기려고 들고 왔다가 지금은 네. 조금 머리 아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승을 챙겨갈 거고 만약 내일 바로 양봉으로 오늘의 연봉을 커버해 준다면 빠른 시일 안에 예상했던 대로 승을 챙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주들은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크죠. 네. 항상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한번 했다가 반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평단 네. 위에서 매도를 했고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이거 매도했던 물량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반등 흐름을 보일 때 딱 집어서 여기서 매도했던 물량 다시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거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종목들 AS를 도와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넵튠 같은 경우만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5원에 매수가 잡아주셨는데 지금 4,485원입니다. 자, 이 종목 메타버스 진출로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또 메타버스 하면은 저점 부근의 메타버스에서 좀 좋은 기억이 있죠. 바로 이제 승을 챙겨갔던 BK탑스인데 네. 이거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남은 저점의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이날 소개를 해드렸다가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다가 좀 밀리면서 승을 바로 챙겨갔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조정을 봤더니 한 매수가를 기준으로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여기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굉장히 좋았죠. 잘 네. 갔는데 EDGC가 이 BK탑스랑 비슷하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 이때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아마 올랐을 거예요. 네. 이때 그렇게 관련주로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BK탑스처럼 엄청난 상승을 갈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아직도 치트키입니다. 아직도 치트키고 EDGC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뭐 게임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메타버스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선하고 오히려 좀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돌파를 바로 상한가로 하면서 이때 바로 돌파를 한 건 아닌데 다음 날 어제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오늘도 지지라인을 지켰어요. 돌파한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 돌파한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 4,24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첫 시세라고 보고요. 한 번 정도의 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첫 시세가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양봉이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최소 한 개는 더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5% 정도는 좀 빠르게 현재 테마주 장세에서 빠르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게임주와 연결됐었던 메타버스가 아니라 정말 좀 새롭게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EDGC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익절 처리하고요. 또 승까지 챙겨가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그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5% 정도는 어쨌든 수익 실현 금방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물대가 그 위에 한 5,500원대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로 여기 위에 있죠. 뻔한 매물대가 한 5,9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좀 강하게 있는데 사실 여기는 돌파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막 엄청난 상승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사실 BK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BK탑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조금 청기누설이기는 한데 더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는 정리를 네. 했고요. 이미 뭐 매수를 따라붙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리잖아요. 말씀드린 자리에서 벌써 2배가 올랐는데 이거를 2배 오른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도 어제 오늘 꽤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DGC 같은 경우에는 뭐 5,900원 한번 넘더라도 막 말도 안 되는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는 항상 종목을 들고 나올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5%가 무난하다 싶으면 들고 나오기 때문에 EDGC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정이 예상되고 오늘 조정받을 때 강한 모습 보였고 그렇다면은 저는 승을 조금 2주 안에 빠르게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다시 빠른 종목으로 템포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EDGC를 고르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DGC도 승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기술밴드 전략부터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어제 지지라인을 하나를 깨는 그래서 2,950으로 밀려 내려가는 음봉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하락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종가상으로 완성 캔들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내일 거의 큰 확률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았는데 막판에 들어준 게 이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 차트를 보게 되면 막판에 좀 들어줬죠. 그러니까 너무 뺏는 게 미안했는지 막판에 좀 들어주긴 했는데 하나도 안 고맙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줄 거면 아침서부터 그렇게 흔들지 말든가. 근데 어쨌든 흔들어 놓고 막판에 들어줘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지금 다른 나라 증시는 이런 식으로 안 떨어져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1.7% 넘게 떨어졌죠. 1.76까지 떨어졌었고 코스닥은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었죠 오늘. 뭐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업종들은 강세를 보는데 반대 업종들은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떨어지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은 더욱더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은 IT였는데 근데 막판에 좀 들어주긴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일단 지수 어제에서도 2950이 좀 지지가 돼야 된다. 그 정도를 깨면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 연초장은 얼마든지 한번 밟아주고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네요. 자, 어쨌든 해외 시장 잠깐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해외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플러스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는 떨어지긴 했는데 얘네들도 지금 60일선을 받쳐놓고 딱 떨어질 만큼만 떨어져 놓고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지지가 되는 자리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를 깨지 말았었는데 물론 안 깨지긴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들어줬다 그랬죠. 근데 장중에 계속 깨는 척을 했는데 일단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2950까지도 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도 뭐 7천억대에서 얼마든지 이게 돌릴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7천억대에서 8천억, 9천억, 1조, 1조 3천억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매수를 늘려놨고요. 코스닥도 아까 3,500억대에서 얼마든지 줄여야 될 그 자리에서 줄이질 않고 5천억까지 늘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수가 그냥 계속 밀렸던 건데 그래도 2,950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으니까 일단 내일 양봉이 중요합니다. 내일 반드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나오질 않고 흘러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2,900의 저점 라인 테스트인데 자 다시 한번은 그 미국 시장 한 번 더 보면 아까 이제 아시아 증시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시장은 어제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갔고요. 신고가 갈 거라 그랬죠. 나스닥은 밀렸는데요. 밀렸어도 마이너스 1.33% 빠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차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얘도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21선도 지지를 하고 눌림목 수준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조정받고 눌림목 수준이라서 이렇게 눌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얼마든지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그냥 상승장이에요.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다우 선물도 크게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스피가 마이너스 1.7% 좀만 더 빠졌으면 2% 빠질 뻔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빠졌고요. 이 정도 빠졌으면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1%에서 2% 가까이 빠지고 오늘 밤에 뭐 3% 정도 4% 정도 빠진다. 그러면 납득이 되지만 쟤네들은 하나도 안 빠진 상태에서 저러다 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혼자 바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원래 깔끔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정초에 밟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거를 생각을 해서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3,050을 또 안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장 바닥이 아니니까 쫓아가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최근에 종목들을 추천을 하거나 공략을 줄을 주면서도 뭘 얘기했냐면 1차 매수와 2차 매수 이거 뭔지 아시죠? 분할 매수를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밟고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1월 3, 4, 5, 4일째입니다. 아직 정초예요. 그렇죠? 1월 이제 시작인 부분이고 아직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나쁜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시고 추격 매수만 일단은 조심하시면서 양봉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음봉으로 떨어져 만약 내일도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음봉 떨어지고 그날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봉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잘 째려보고 있다가 양봉식. 그래서 그 양봉이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는 그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사니까 쟤네들이 자꾸 장난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주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양봉일 때 그때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000은 안착은 해줘야 돼요.
3,000원 안착을 해줘야 그래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잡주들만 움직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움직였나 봤더니 시장이 그래도 하락장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빨간색에 뭐가 보이죠? 바로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이쪽이 움직이는데 뭐 갖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것은 사실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시가총액 큰 쟤네들이 왜 올라가려면 당연히 뭐 IT 대형주들이 빠지니까 그 빠지는 부분들을 상쇄시키려고 지금 쟤네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들이 무너졌으면은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주니까 그나마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지 않고 박스권장이다라고 아직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섹터 중에서도 강하게 움직인 게 바로 정치 테마주. 그렇죠? 정치 테마주. 그래서 지금 오늘 안철수 테마가 지금 상한가가 3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이쪽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막바지가 지금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니까 통상적으로 대선 관련주들은 대선 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전에 고점을 칩니다. 3월 9일이니까 따져보게 되면은 2월 말쯤 정도에서 고점을 대부분 쳐요. 근데 이게 빨리 고점을 치면 대선 시작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9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고점을 치면 2월 9일인데 지금 오늘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 얘네들이 휘날레를 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대선주들은 과거에서도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은 대선이 끝나도 급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선이 돼도 급락을 하고 안 돼도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고점을 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2월 9일 정도, 3월 9일이니까 한 달 전에 빨리 고점을 치거나 늦게 고점을 쳐도 일주일, 2주일 전, 그러니까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때서부터 대선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그 이슈가 한 달 정도는 좀 남아 있으니까요. 3월 9일이니까 그 한 달 전, 2월 9일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대선 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강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오픈 베이스, 좀 전에 제가 대선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철수 테마로 들어가 있는 보안주이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이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거기다가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이면서 뭐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오픈 베이스인데 자, 차트를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수이기는 한데 정치 테마주에 엮인 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마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과거에서 뭐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한번 강하게 움직인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으로 움직인 적도 있고 한데 차트 모양은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N자형의 모양새를 준 상태에서 오늘 써니전자라든지 휴맥스홀딩스라든지 안랩이라든지 강세를 보여주니까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한가를 간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초보자들은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흔들 때 사셔야 돼요. 흔들 때 사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부 만약에 팔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월 9일까지 한 달 전, 3월 9일이니까 2월 9일까지가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되니까 좀 더 보유할 수 있는데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안철수 그 대선 지지도에 대해서 그 쭉 2030, 그러니까 2030,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30대의 차기 대선 지지도를 물어봤는데 이제 지금 순위가 2위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19.1%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10% 정도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19.1%가 되면서
일단은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나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가 뭐 아예 뭐 없지는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관련된 그 이슈로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거는 맞지만 이게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가셔야지 결국은 나중에서는 당선이 돼도 떨어지고 안 돼도 떨어지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대선주들이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한번 움직이면 원래 강하게 움직여요.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고 여기서도 움직였었고 그래서 이번에서 움직이게 되면 정고점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신규 매수는 조정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현대미포조선부터 해서 이제 조선주들하고 이제 자동차하고 그 철강주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이렇게 개별 종목 테마는 정치 테마 가지고 움직였지만 정상적인 테마에서는 저쪽이 움직였거든요. 이쪽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지수가 빠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급락시키거나 하락시키거나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를 좀 핑계를 찾아보니까 성과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함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수주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서 최근 시장가 대비로도 1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매년 그 글로벌 발주량이 지금 한국 수주량들이 계속 괜찮은 편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서는 전체적인 발주량은 중국한테 좀 뒤쳐졌습니다. 중국이 1위고요. 48.8%, 한국이 37.1% 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고부가 가치, 뭐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을 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그거로 따지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 수주량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알짜죠. 그쪽의 수주량이 거의 그냥 점유량 1위예요, 그냥.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이 전 세계 한 65% 정도 해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점유율 1위인데 거기서 대형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발주량의 89.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이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으로의 그 점유율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마 부각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한국조선해양 1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선박 수주 이슈도 뭐 더불어서 있었었죠.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매년 지금 국내 수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는 전 세계 전체 비중의 31.2%였고, 2020년도에 34.1%. 계속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서도 수주량이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85,000원서부터 해서 9만원까지의 상승세는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은 시장이 받쳐주질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수가 3,050, 3,100 이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도 뭐 9만원 이상을 봐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얘도 박스권으로 보세요. 그래서 한 85,000원, 9만원 정도 오면은 다시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공략을 하겠다 하면 주정시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 했었던 종목 리뷰인데 어제도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IT주를 조정받으면서 떨어졌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이 좋죠. 근데 오늘 IT가 빠지면서 흔들렸죠. 외국인들 어제만 하더라도 190만 주, 막 100만 주 넘게 막 샀는데 어제 19만 주 팔았다고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흔들면 이런 종목을 저점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 혹은 징글징글한 장에서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고 일전에 추천한 자리에서 22% 정도 올라왔지만 지금 밀렸잖아요. 더 밀리면 이런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리뷰인데
이런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점 미.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음봉이고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인데 철강 섹터는 오늘 그래도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강 섹터에 대한 얘기 해드리지 않았는데 철강 섹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85점 지금 우를 평가를 해드리면서 좀 이따 유튜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경기 민감주의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크게 하락한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탄생 13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2022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